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희망내과의 송필은 원장님과 당뇨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뇨병과 유전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 중에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저 또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부모님 중 한 분이 당뇨병일 경우 자녀의 당뇨병 발병 확률은 약 20%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부모님 양측 모두 다 당뇨병인 경우는 약 50%까지 이렇게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뇨병 발병의 환경적 요인이 없으면 당뇨병이 꼭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라는 거는 뭐 비만이나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과 같은 요인이 꼽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당뇨병과 같은 유전적 소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비만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될 때 당뇨병이 잘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훨씬 더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들어본 말로는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당뇨에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1형 당뇨는 되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유전적인, 환경적인, 면역학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인슐린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게 파괴가 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면서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1형 당뇨가 소아당뇨 어렸을 때 발병한다고 해서 유전 질환이 아니냐고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상관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일란성 쌍둥이에서 한 명이 이제 1형 당뇨에 걸리게 되면 다른 한 명이 1형 당뇨에 걸릴 가능성은 약 5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 2형 당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 명이 2형 당뇨에 걸렸을 때 다른 한 명이 2형 당뇨에 걸리는 확률은 약 90%에 육박을 한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형 당뇨가 이제 유전 경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1형도 유전적 요인은 절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뭐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면역 체계 혼란이 오면서 네. 이렇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2형 당뇨보다는 유전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전적으로 베타 세포의 기능 저하에 소인이 있는 경우에 비만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당뇨병이 더욱 조기에 발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2형 당뇨 유전 요인이 새롭게 발견돼서 작년이요? 네, 그 유전체를 지닌 사람에게서 더 당뇨가 잘 발생하는 연구 결과도 새로 나왔는데 이런 당뇨에 있어서 유전 상관관계 연구는 앞으로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국 가니까 혹시 유전자 검사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키트가 있다면서요. 이제 우리가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이제 내가 당뇨가 있는 경우 자녀가 혹시 당뇨가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도 당뇨라는 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베타세포의 기능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게 MODI로 모디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모디. 네, 젊은이에게서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인데 그게 2형 당뇨병이 25세 미만 주로 청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 상염색체 우성으로 그 유전이 되기 때문에 주로 아버지나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고 췌장에 대한 자가 항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로 30세 이전에 당뇨가 진단이 되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또는 형제 중에 당뇨가 진단되면서 3대 중 2대에 걸쳐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잘 알아봐야겠네요. 가족력이 있다면은 네네. 검사를 하는 게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당뇨 검사를 미리 해봐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만 40세 이상에서 이제 건강 국가 검진을 통해서 공복혈당 체크를 해서 이제 검진 항목에 이제 그걸 포함시켜서 하는데요. 그것만으로 이제 당뇨 유무를 선별하는 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가 검진을 하실 때 추가로 당활색소를 체크해 보는 게 좋겠고요. 그거는 또 추가로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겠네요. 따로 이제 이거 본인이 하시면 좋겠고,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뭐 과거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 지방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가 동반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당활색소나 혈당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말 그대로 전 단계 고위험군이니까 당활색소뿐만 아니라 자가혈당
체크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 필수고요. 네. 그리고 당뇨 검사, 체질량 지수 조금 비만이신 분들은 꼭 하셔야겠고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병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희망내과의 송필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